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원 c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n이라고 되어 있고 3차 함수 y는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는 1에서 극소이고 두 점 마이너스 1, f-1, 1, f1이 모든 원 c에 있을 때 그림과 같이 원 c의 내부는 곡선 y는 fx에 의해 4개의 영역 s1, s2, s3, s4로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 SK, K는 1, 2, 3, 4의 내부의 점들 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GKN이라고 할 때 G1N이 G3N보다 큰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A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G1A 곱하기 G3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은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원을 생각을 해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N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크기가 자연수 n의 루트를 씌우는 값이 되는 거고, 어쨌든 3보다 큰 자연수 n을 계속 키우면 반지름 n이 점점 커지면서 원이 커지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점 f1, f-1이랑 1, f1이라는 거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x값이 1일 때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는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그 두 지점에서 극대 극소를 지나는 3차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극대 극소는 변하지 않게 원 위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자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x값이 1일 때랑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극소와 극대값을 가지고 있고, 반지름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극대와 극소값이 이 원 위에 있다는 거는 바뀌진 않는데, 반지름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의 모양이 미세하게 좀 더 가팔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제 멈춰놓고 이제 보면은 3차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 변곡점인 0,0에서부터 1까지가 길이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점까지가 1대 루트 3이라는 이 비율 관계에 따라서 이제 루트 3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반대 부분도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n이니까 이 부분이 루트 n이 되는 거고, 이제 반대편은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은 플러스 루트 n이고 이 밑에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극소값을 한번 찾아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n이라는 이 원 방정식에서 x값이 1이 되는 그 y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1이라고 쓸 수 있고, 극소값은 y값이 음수일 거니까 1, 마이너스 루트 n-1이라고 쓸 수 있고, 극대값은 y좌표값이 플러스일 거니까 마이너스 1, 루트 n-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g1n이 g3n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g1n이 이 영역이고 g3n이 이 영역인데 g1이랑 g4가 같은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색이랑 이렇게 넘겼을 때 노란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의 좌표가 어차피 그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대칭일 거니까 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G1n 더하기 G3n을 우리가 원 안에 격자점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문제에서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은 뺀다고 했으니까 0,0은 경계선에 무조건 겹치니까 이 0,0을 무조건 빼야 되기 때문에 원 안에 격자점을 모두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원점인 0,0을 빼야 되기 때문에 원 안에 격자점의 총합 빼기 1에다가 정확히 이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더했을 때가 이 원을 반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원 안에 격자점의 총합 빼기 1에다가 나누기 2를 하는 값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문제에서 얘기했던 G1n이 G3n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넘기면은 G1n 마이너스 G3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G3n을 한 번 더했다가 다시 그냥 빼면 어차피 이 부등식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G1n 더하기 G3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G3n이 한 번 더해졌으니까 그대로 한 번 더 빼면 마이너스 2G3n이 되는 거고, 방금 봤던 것처럼 G1n 더하기 G3n이 2분의 원 안의 격자점의 총합 빼기 1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격자점을 이제 하나씩 세보면 이쪽 라인 Y축 위에 있는 격자점을 일단 세보면 우리가 G3n에서 이 Y축 위에 있는 격자점
격자점을 세보면 일단 n이 제곱수일 때 n이 만약에 제곱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n이 9라고 생각을 하면 루트 n이라는 거는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0,3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격자점의 수를 셀 때는 하나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 n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씌운 거는 마이너스 1을 해야 우리가 이 y축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센 거고, 그 다음은 x값이 1이었을 때 이 원 위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는 루트 n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n이니까 이 y 좌표 값은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 y 좌표 값은 루트 n-1이 되는 거고, 그러면 1, 루트 n-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값이 1인 격자점을 다 더하면은 이 라인들에 있는 모든 격자점을 다 더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루트 n-1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2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점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2분의 1 안의 격자점의 총합 빼기 1에다가 이 G3를 2배 한 걸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를 열고 가우스 기호를 씌운 루트 n-1에다가 플러스 가우스 기호를 씌운 루트 n-1 곱하기 2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은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라고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n이 제곱수일 때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n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씌운 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한 이 앞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이 제곱수일 때만 어떤 기준점으로 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n이 3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제곱수인 4부터 이제 보면 n이 4일 때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러면은 원 안의 격자점이라는 거는 이제 총 9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식을 쓴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식이 써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좌변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n이 9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9를 대입을 하면 되고, 이 원 안에 있는 점들은 아까는 3 곱하기 3이었던 9였지만 지금은 이제 5 곱하기 5였던 25로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5-1을 2로 나눈 거,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 n 대신에 9를 대입한 값을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음수가 나오고 n이 9일 때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n이 16일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 이라는 게 이제 총 45개가 나오고, 계산을 해보면 드디어 이제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9는 성립하지 않았고 16은 성립을 했으니까 9보다는 큰 n 값, 그러니까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은 성립을 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조건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값을 가질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16은 됐으니까 15까지 총 6가지의 경우 중에서 이제 되는 걸 찾아내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n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문제에서 이제 결국에는 G1이 G3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 n이 1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Gn이 9일 때에 비해서 루트 n-1이 제곱수니까 경계에 걸려 있고, 왜냐면은 10을 대입을 해보면은 10-1이 9니까 루트 9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 경계에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영역들은 다 경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과 노란색 영역에서 G3n과 G1n에서 각각 한 개씩 추가되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경계가 조금 더 커지면서 경계에 딱 걸려있던 애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 한 개씩 추가됐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n이 9일 때에 비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n이 10일 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n이 이제 11로 넘어가면은 n이 10일 때에 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계선에 있었던 이 분홍색 위에 있던 격자점들이 각각 주황색은 주황색 쪽으로, 노란색은 노란색 쪽으로 각각 2개씩 추가됐으니까 n이 11일 때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이 11일 때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n이 1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n이 11일 때에 비해서 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n이 1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녹색 선으로 이어진 이 점이 처음으로 이제 경계선에 닿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제곱,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루트 13이 되는 거니까 n이 13일 때 이제 드디어 x값이 2였을 때에 원 위에 있는 점이 이 경계선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n이 10이었을 때에 비해서 경계선에 걸리기만 했고, 이제 문제에서 경계선에 걸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고, n이 13일 때도 성립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n이 14일 때 방금 경계에 걸려있던 애들이 다 G1 n에 다 추가돼 버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성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n의 최소값은 14가 되는 거고, 그러면 G1 14는 12가 되고 G3 14는 이제 10이 돼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G1 A 곱하기 G3 A는 14 더하기 12 곱하기 10이 돼서 답은 134가 나옵니다. 문제를 해석할 때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편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원점에서부터 격자점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그냥 다 구해버리면은 결국에는 x값이 1이었을 때의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라는 거고, 그 다음 x값이 2였을 때의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13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13이 된다라는 걸 계산만 해놓으면 결국에는 루트 13, 그러니까 n이 13일 때는 경계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벗어나는 n이 14일 때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